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항 경주공항에서 26개 유관기관 160여 명이 참여한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또 생물 테러와 폭발물 처리 대응 훈련도 함께 실시돼 공항도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 경주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선 부정기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종합상황실과 해군 운항실 119로 신속히 전파돼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공항 대합실 쓰레기통에서는 또 누군가 두고 간 배낭과 하얀 가루가 담긴 종이 쇼핑백이 발견됩니다. 화생방 테러로 의심되자 관할보건소와 질병관리청, 해병대, 경찰, 소방에 순차적으로 전파됩니다. 확인 결과 천연두, 마마로 불렸던 두창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밀폐형 보호복을 입은 해병대 1사단 CRR팀과 경찰 특공대 화생방팀이 투입돼 제독 작업을 벌입니다. 포항 남구보건소는 노출 지역에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생물 테러 접수부터 대책본부 구성, 사후 처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으로 경제인들이 그 전용기를 통해서 많이 입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CIQ가 설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에이펙 행사를 맞아서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생물 테러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국제 행사 유치의 선과제로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안전 그리고 에이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 물론 국제 행사 개최 도시로서의 안전도시 포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상북도는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안전한 에이펙이 되도록 점검과 훈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지사와 22개 시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비전 2045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 기술, 공간혁명의 3대 혁명과 9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개편,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치혁명은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 확립, 기술혁명은 AI 메타버스 기반 신산업 육성, 공간혁명은 신공항 광역철도, 스마트팜 항만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입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울진군 후포면의 한 해변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경북대와 영남대를 찾아 당원 모집 게시판을 직접 달면서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2030 세대 일부가 극우라고 발언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TK 지역을 다녀가자마자 이어진 방문이어서 조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다리 차에 직접 올라타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20대 청년이 많이 지나다니는 경북대 북문 건널목에 안내 현수막을 붙였고 곧장 영남대로도 이동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대구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에 또 영남대가 있는 경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대가 있는 달서 지역이나 아니면 그 나머지 또 대학이 있는 지역들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자신과 설전이 붙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구를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대구를 찾은 겁니다. 최근 조 전 대표는 2030 세대의 일부가 극우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갈라치기 하지 말라, 2030을 극우랑 엮지 말고 그 행동을 비판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본인이 봤을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2030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유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와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진영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인사라며 연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로운 보수 결집이나 빅텐트에 대해선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사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식의 변화 없는 묻지마식 세력 분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40년 넘은 경주 계림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해 경주시 국가철도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계림고등학교는 노후화가 심각해 개축이 검토됐지만 현재 학교 부지에 다시 지을 경우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저하와 안전에 위협이 있어 폐역된 현곡면 서경주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계림고 부지 활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돕고 한국철도공단은 서경주역 폐철도 부지 제공 등에 협조하게 됩니다. 한동대학교가 신입생 중도 탈락률 2.7%, 재적생 중도 탈락률 2.8%를 기록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대학알림이 정보공시를 통해 조사된 이 수치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 평균 신입생 11%, 재적생 3.7%를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낮은 원인은 일자율전공 제도와 복수전공을 기본으로 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사 구조와 학년과 전공을 초월한 팀제도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률을 말합니다. 의료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역별로 봤더니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암 등은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처치가 치료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의료 인프라를 얼마나 갖췄냐에 따라 예방이나 치료 결과도 달라집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걸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울산 36.93명, 서울 39.5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구는 45.86명으로 9위, 경북은 47.91명으로 12위에 그쳤습니다. 울산과 비교해 대구는 10만 명당 9명, 경북은 11명가량이 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겁니다. 시도 간 격차는 2019년 이후 해마다 11명에서 16명까지 편차가 있었지만 개선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고 공공,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필요의료 인력 배치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중증, 고난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로봇 수술기 등 시설 장비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차이에 이어 공중보건의 역시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감소율이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치료 가능 사망률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의료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풀 의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가 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4도, 포항 33도, 영덕 32도, 울진 30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고위험 사업장 82곳을 불시 점검해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조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3,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추락방지 미조치, 감전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입니다. 경주시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달부터 참가단과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문단지 일대 숙소의 시설 환경 개선 실태를 조사하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투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셔틀버스, 시내버스 야간 운행, 차량 이부제 등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합니다.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협력사와 용역사 등 563개사 임직원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용접, 기계정비, 전기설비 관리 등 기술 직무 교육을 펼쳤습니다. 포스코는 인센티브로 받은 1,500만 원을 포스코 1% 나눔재단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내년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23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모두 6,23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늘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29억, 17%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크게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